편이고. 제가요? 쌍꺼풀 수술한 지가 23년이 됐거든요. 23년이요? 네, 그런데 수술을 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수술 권유를 받고 있어요. 쌍꺼풀 수술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여학생들 특히 이제 여기다 풀 바르거나 테이프 붙이거나 이래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테이프나 그 풀 바르는 거 하면 피부가 조금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그래서 이제 요즘은 워낙 또 빨리 성숙하죠. 요즘 옛날보다 한 중2, 중3, 뭐 고1만 돼도 거의 뭐 최종 키에 가깝게 특히 여성분의 경우에 되기 때문에 요즘은 뭐 중3, 고1인데 쌍꺼풀 수술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저는 쌍꺼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소개 환자들 보면 중학교 때, 중학교 뭐 중5학년이나 그때도 쌍꺼풀 수술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있고 실제로 할 수도 있고 또 눈썹이 찔러서 하는 안과에서 하는 쌍꺼풀 수술은 각막을 자꾸 눈썹이 찔러서 오히려 각막이 궤양이 생기거나 해서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초등학교 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쌍꺼풀이나 요 눈 수술은 조금 일찍 시작할 수도 있는데 코는요? 코는 제가 보기에 한 16, 17cm 돼야 될 거예요. 남녀 동일어요? 제가 하는 뼈 수술은 주로 여자의 경우에는 만 16, 17세, 그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만 17, 18세 정도 됐을 때 하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키의 성장과도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얼굴이 제일 빨리 커요. 얼굴이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보면 4등신이잖아요. 처음에 나왔을 때 머리가 제일 크게 나오지. 그래서 머리가 엄마 빠져나올 때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머리가 제일 먼저 크게 나와서 제일 조금 커. 머리가 요만했다가 요만해지죠. 근데 이제 몸은 요만했던 게 이만해지는 거니까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얼굴은 뭐 우리가 지금 뭐 귀의 크기, 귀가 너무 작게 태어나서 뭐 귀가 없거나 이제 그런 환자를 9세 정도, 10세 정도에 수술하거든요. 90세만 돼도 어른 얼굴 크기 한 90%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 16에서 18세에는 어른 얼굴뼈 크기랑 거의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얼굴뼈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춘기 애들이 수술해달라고 할 때 엄마들이 대부분 대학 가면 해.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거네요. 고등학교 때도 하긴 하죠. 고등학교 방학 때 이용해서 고등학교 때 수술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공부해야 되니까 잘 못 시켜주는 거고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배경으로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시기가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 가기 전에 친구도 쫙 바뀌고 또 어디 소속하는 곳도 바뀌고 하니까 그때 이제 변신을 꾀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결혼 앞두고 성형하면요 좀 자리 잡혀서 결혼식 하려면 보통 몇 달 전에 해야 하나요? 이제 성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근데 모든 수술은 다 자리 잡는데 6개월을 봐요. 6개월이라는 게 골든 타임입니다. 여름보다는 겨울에 하는 게 낫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거는 겨울에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거 여름보다 겨울이 낫다는 거는 아마 영장? 2차 세계대전 전에 그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이니까 아마 여름에 전쟁하다가 총 맞으면은 막 푹푹 썩어 들어갔겠죠. 날씨도 더운데 막 위생 상태도 안 좋고 뭐 세균이 오면은 뭐 막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여름이 훨씬 빨리 살이 썩어 들어갔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에어컨 있고 항생제 있고 이런 시기에서는 여름이랑 겨울이랑 아무 의미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형외과가 겨울에 바쁜 이유는 방학이 길고 학기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이지 전혀 감염이나 염증과는 계절과는 무관하다. 무턱이 꽤 심한 편이고 제가요? 무턱이 꽤 심한 편이고 턱끝이 아까 참외로 치면 참외 밑둥 자체가 부피 점쟁이 작기 때문에 이걸 뺐을 때 모자라면 모자랐지 마녀턱은 절대 안 나와요. 저 진짜 무척 심한 편이에요. 7mm 옆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꽤 심한 편입니다. 근데 나는 무턱이 심한 사람이 좋아요. 왜냐면 변화가 더 크니까 환자의 만족도도 높죠. 미터를 많이 빼면 밀리미터 혹시 부작용 많이 뺀다고 부작용이 있지는 않고 네. 턱관절 장애나 뭐 이런 턱끝과 턱관절은 안 친해. 상관없고요. 네, 이게 뭐 입 벌렸다 닫았다 하는데 관절은 여기 있고 턱끝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턱관절은 아무 느낌이 없죠.
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턱을 그러면 앞으로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을 절골을 해야 앞으로 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수술하냐면 참이다. 이건 이제 그 진짜 뼈 보여드리면 네. 원래 이거 이렇게 한다는 징그러우니까. 거예요? 아니 원래 그냥 참외를 절골해서 네. 여기 앞으로 뺀 거지. 이렇게 앞으로 뺀 거지. 뺀 걸 보여주는.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고정하는 거예요. 뼈를 깎는 고통이. 뼈를 이제 깎지는 않고 감자칼로 깎는 것처럼 깎지는 않고 뼈를 절골해가지고 이동을 시켜서 붙이는데 이게 고통이 없어요. 마취해서 그러냐면 그런 거 아니에요? 마취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얼굴 뼈는 발생학적으로 막성골이라고 해가지고 골반뼈랑 얼굴뼈랑 둘 다 이제 막성골이에요. 롱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팔다리 뼈는 부러지면 굉장히 아프대요. 네네. 근데 얼굴뼈랑 골반뼈는 통증 신경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일상생활 복귀하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사실은 이제 이 턱끝 수술만 진짜 한다면 그날 당일 퇴원할 수 있거든요. 세수도 다 해도 되고요? 세수는 여기다 이제 붙지 말라고 탄력 테이프로 붙여놓으니까 그때만 조금 못하고 치카치카도 한 3, 가능하고요? 4일차 치카치카도 할 수는 있어요. 일상생활은 사실 2, 3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턱끝만 하면은. 그래요? 할만 하겠는데? 제가 쌍꺼풀 수술한 지가 23년이 됐거든요. 23년이요? 네, 그런데 수술을 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재수술 권유를 받고 있어요. 제 상태가 정말 재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가? 그게 좀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수술을 어디서 하셨죠? 동네 안과요. 안과에서. 그래서 안과에서 수술을 한 이유는 눈썹이 찔러서 하셨나요? 아니요, 눈 좀 커 보이게 하려고. 보이게 하려고. 이제 안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이제 눈썹이 찔리지 않는 사람을 눈썹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형태의 쌍꺼풀 수술을 기능적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특히 또 20년 전이라면 뭐 성형외과나 안과나 좀 쌍꺼풀 라인을 크고 진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쌍꺼풀도 트렌드가 변하는데 이제 요즘은 좀 아담하거나 이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자기 쌍꺼풀 같은 쌍꺼풀을 만들었다면 옛날에는 이제 서구적인 쌍꺼풀, 큰 눈 이런 걸 많이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저런 쌍꺼풀은 쌍꺼풀 높이가 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제 쌍꺼풀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접히는 부분에 유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유착이 너무 강한 거죠. 유착이 너무 강하고 라인을 높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일명 소세지 눈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쌍꺼풀의 아래쪽 그 폴드를 만드는 그 쌍꺼풀 라인 자체가 통통하고 크고 소세지 같이 보이니까 아마 20년 전에는 훨씬 지금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쌍꺼풀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처럼 보였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너 쌍꺼풀 한 지 얼마 안 됐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지금은 사실상 그렇게 보기 싫지가 않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눈의 쌍꺼풀에 눈꺼풀이 늘어질 때 똑같이 늘어지면 좋은데 바깥쪽이 먼저 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은 바깥쪽이 더 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쪽은 거의 안 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이 쌍꺼풀이 높은 거는 그대로 남아있고 바깥쪽이 내려가니까 이제 쌍꺼풀이 찌그러져 보이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눈 머리 부분이 더 머리 부분이 더 커 보이는. 네.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피부가 늘어지는 거에 대해서 언젠가 한 번은 손을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쌍꺼풀 지금 하긴 좀 아깝지 않아요? 좀 더 늘어져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혀 아깝지 않게 수술하려면 언제 하면 되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딱 한 번 합니다.